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세상 사람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르른 산 위로 사시사철 포근한 햇살이 내려앉는 곳. 이곳은 하와이입니다. 2005년 저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왔습니다. 24살 처음 만난 하와이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더없이 상냥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며 눈부신 자연을 누리자면 짧은 여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하와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이면에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하와이를 여행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와이에는 현재 7만여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하와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이들은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와이의 공식 별명은 무지개주, 레인보우 스테이트입니다. 하와이에서는 무지개를 정말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다문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이죠. 백인이건 흑인이건 한국인이건 어떤 인종도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7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빛을 내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와이라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와이 생활 15년 차. 저는 그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하와이 사회 곳곳에서 당당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작에는 누가 있었을까 하고요. 맨 처음 하와이에 온 한국인은 누구이며 언제 어떤 계기로 왔을까요? 역사책 속 하와이에 관한 기록은 17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촬영된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갓을 쓴 남자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린아이들. 1903년 1월 13일은 조선인 102명이 최초로 하와이 땅을 밟은 날입니다. 구한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머나먼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난 걸까요? 1830년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산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농장주들은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조선 땅에서도 100명이 넘는 어른과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인천 제물포항에 모였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20여일 만에 이들은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와이에서 그들은 꿈꾸었던 미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먹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했다. 고작 점심시간 30분이 휴식 시간이었다. 내 십장은 독일인이었다. 그는 매우 엄격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허리를 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I mean, you're basically a wage slave. My grandfather made $18 a month, working 6 days a week. There's a section where you see a lot of the, Korean or other immigrants, and they died really young. 하와이행에 모든 걸 걸었던 그들의 도전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And so they sort of had a diligence to them. Not all Koreans were diligent. There were some misfits, but by and large, the people were, and they worked hard. There weren't many Koreans at that point, but it was such that it made Korea, people here in Hawaii, aware of Korea.
And of course, added to that is as they settled in, they brought their traditions, they brought their culture with them, they brought their foods. And so all these different things sort of added to the dynamics of what Hawaii was all about. 한인 이민자들은 농장에서의 외로운 삶에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가정을 꾸려 정착하기를 꿈꿨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진들은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03년부터 1905년 일제에 의해 해외 이민이 중단될 때까지 하와이에 온 이민 1세대 대다수는 남성이고 여성은 전체 9%에 불과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이민자들은 소위 사진 혼인 중매자들을 통해 한국에서 신부감을 구했고 1910년부터 24년까지 하와이에는 이 사진 신부의 물결이 이어져 약 700여 명의 여성이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하와이에 와서 만난 신랑은 사진 속의 젊고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초라한 중년의 남성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I know she came to Hawaii when she was 18. She became a picture bride, and she never met my grandfather, and s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at, and she had no real, as a woman, as a female in Korea, especially if you're an orphan, you have no, status, nothing, so she came, that was her only option, 남편들은 벌써 나이들이 들어서 그야말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노릇을 했어야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억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낯선 문화, 낯선 땅. 비록 자신은 이국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차별과 가난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자식들은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라기를 원했을 겁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University of Hawaii records, say in the 30s and the 40s, 20s, 30s, and 40s, you see a lot of kids, Korean, second-generation Korean kids, going to school here. And then going on and becoming teachers, becoming physicians, becoming lawyers. And so really going after those important jobs.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첫 학교는 이민 3년 만인 1906년에 설립됐습니다. 한인들의 기부금과 감리 교단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설립하는 한인 기독학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민자들은 곧이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한글 학교를 세워 자녀들의 국어 교육에도 힘썼는데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빠듯한 생활에도 이민자들이 교육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민이 1905년 6월에 끝나요. 이제 곧 있다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우리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탄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분들이 느낀 게 백성이 무지몽매하여 나라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민 2년 만에 고국에서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 먼 조국 땅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이민자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 전기에는 1909년 그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 후 재판에 섰을 때 하와이 한인들이 재판 경비를 모아 보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사탕수수 농장별로 명시된 한인 남녀 1,600여 명이 모은 기부액은 총 2,916달러, 요즘의 화폐 가치로 약 9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 후에도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한인들은 여러 단체를 조직해 거국적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사탕수수밭 하루 일당 6, 70센트 중 누구는 10센트, 또 누구는 30센트씩 보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모은 독립운동 자금은 세계 곳곳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애쓰던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상당수는 미주 본토 동포들이 마련한 돈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에 닿아 윤봉길, 이봉창 같은
애국지사의 의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고된 노동을 한 대가가 해외 독립운동에 자금처 역할을 했다니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닙니다. 1907년 때 벌써 여성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신명 부인회라는 부인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해요. 한국에서 3.1 운동이 거행됐다는 소식에 하와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여성단체들은 대한부인구제회라는 통합된 여성 조직을 결성합니다. 대한부인구제회는 오아우뿐 아니라 하와이 주요 섬마다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성 후 첫 사업으로 대한독립선언서 포스터 3,000여 장을 컬러로 제작하고 하와이는 물론 미주 본토 한인들에게 판매해 독립운동 기금을 모았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군에게 800여 달러를 보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김치를 비롯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팔고 공연을 해서 입장료를 거두는 등 온갖 방식으로 대한부인구제회가 독립을 위해 마련한 기금은 기록에 남은 것만도 20만 달러, 지금의 화폐 가치로 무려 44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회도 있었고 동지회도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직접 돈을 마서 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회비를 걷고 특수 후원금을 얻고 해서 했는데 여자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직접 벌어서 이 후원을 했다는 게 아주 특별한 것이죠. 네. 독립 후에도 이 여성 단체들의 활동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홍수나 재해 등 고국에 어려움이 닥칠 때면 십시일반 쌈짓돈을 모아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100년이) 넘게 이어온 우리 선조들의 땀과 희생, 그 결과로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호놀룰루 마노아 산자락에 위치한 하와이 대학교에 들어서면 눈에 익은 한국식 건물이 반깁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한국학 연구를 위한 독자적인 건물이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여기 하와이 대학교가 유일합니다. 하와이 한인 규모 자체가 이 북미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길고 그런 교육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함께 결합이 된 것 같아요. 일정한 규모의 한국학 연구자가 모이면서 이제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1972년도에 한국학 연구소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런 한인 이민의 이 자료와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이 하와이 대학교 나가서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연구소는 한인 이민사 관련 컬렉션도 다량 소장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의 자료도 있지만 이민 후손들이 후세를 위해 기증한 가보나 부모의 유품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장모에게서 물려받았다며 어느 하와이 한인이 기증한 건데요.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라지 않는 광목천에 한 땀 한 땀. 누가 만든 것인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하와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지난 7달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저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선조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이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봤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보니 그는 그저 갓을 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싸운 사람이고 그는 후세들의 교육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하와이 선인들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스스로 이제 나라 잃은 그 백성으로서의 서름을 딛고 서로 돕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 조직하고 또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제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Well, my grandfather always said, and it came down through my dad, that Koreans never give up. They never have given up, and they never will give up. And so it was stamped within our foreheads, so to speak. They've always been entrepreneurial, you know, and so they were able to get out of plantation work, which many of them came here initially to do, almost right away and began to build businesses. And so they have that legacy here in Hawaii, which is very, very proud. And it's the diversity of Hawaii that makes Hawaii so successful. In appreciating and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each of the different cultures, it's just beautiful as far as what the relationships are. And that's why I'm so very, very proud of the Koreans' contribution to the county of Oahu and the state of Hawaii as a whole. I think that we got to come to a point where, yeah, we are different. That's great. Let's appreciate our differences, religion, gender, sexual orientation, whatever it is, that kind of thing. Otherwise, this anti-Asian, anti-black, anti-whatever, transsexual, anti-this, anti is going to continue to go on until we really deal with it on the level of, what is this about? Korea, from earliest times on, was producing just masterpieces in art, literature, and it's often forgotten. And so I'm thinking, I'm hoping that if Korean kids in particular, but basically everybody, if they can understand their past and understand their history, then they can stand up to this. Even if they're being attacked, they can know that they can fight back, that this is not right. So my answer is empowerment. Study history and be empowered. Know your roots, know how strong your traditions are, and defend them.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 102명. 저는 이제 그들 개개인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민 1세대 직계 자손들을 만나 잊혀져가는 역사 속 선조들의 목소리를 찾고 그들의 지혜를 기록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하와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